클럽하우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몽키 트래블의 김용우 이사,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우 이사님은 출연을 위해서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름이 너무 더워서 한국 여름이 태국보다 더 덥거든요. 그래서 잘 안 오는데 불러주셔갖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님은 그 여행 전문 기자로 익히 알려지신 분인데 클럽하우스는 지금 처음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니까 진짜 골프장 클럽하우스 느낌 있죠. 아, 그래요? 세 명이 이제 한 판 딱 벌리기 직전에 약간의 긴장감이 팍 도는데 요 기분 좋은 긴장감 있죠. 설렘이 있는. 야, 분위기 좋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행 전문 기자라고 해서 매일 여행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기사도 쓰시고. 네, 그럼요. 네. 두 분은 그 처음으로 해외 골프 나가신 게 어느 나라의 골프 여행이 처음이었는지 역시 태국이신가요? 저는 태국에 살기 때문에 태국에서 처음부터 처음 끝까지 골프를 태국? 접해서 그래서 태국이 처음 해외에서는 골프 라운드를 한 곳입니다. 신 기자님은 어디 먼저? 독일 월드컵 당시. 독일 월드컵 했죠.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 그 독일의 아헨이라는 동네를 갔었어요. 아헨. 벨기에하고 네덜란드하고 국경 맞댄 지역인데 약간 오비가 딱 나면 벨기에 땅이야. 그리고 여기 해저드로 딱 빠졌다 하면 네덜란드 땅이고 막 그래요? 그랬던 거. 그 폰도 이렇게 로밍을 독일에서 하잖아요. 네. 그걸 네덜란드로 들어가면 안 터져요. 진짜? 진짜. 네덜란드, 당시에는- 벨기에로 들어가도 안 터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길고 똑바로만 쳐야 되겠네요. 무조건 똑바로. 그러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그쵸. 뭐 네, 여유가 첫 좀 라운드. 있을 때 가서 좀 하시고 방콕에서 주로 골프를 하시고 해외에 본격적으로 골프를 위해서 골프 여행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일까? 신 기자님 아시기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해외 골프를 즐겼다 이러면 연간 기준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나갔을 때라고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 정도가 62만 그리고 2006년도에 100만이 넘었다. 기록이 2006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외 골프가 시작됐다는 스타트 지점은 2006년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0년 된 거네요, 벌써.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 주로 어디부터 초창기는 어디 일본을 갔나 어딜 갔나?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에는 일단 가까운 곳 위주로 많이 다니셔서 일본이나 일본. 이제 괌 같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괌은 이제 미국 땅이니까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그때도 이미 잘 갖춰져 있었고 일본은 그 당시에도 골프가 굉장히 붐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인프라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다니셨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좀 더 많이 대중화가 된 게 동남아시아 쪽이 개발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특히 숙소도 골프장 안에 있고 주무시면서 같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소위 골프텔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확 낮아졌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동남아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골프 여행이 본격화됐고 2006년도 기점으로 100만인을 돌파하면서 이제 해외 여행이 됐는데 그래도 초창기에는 요즘 같이 뭐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갈 수는 없었던 것 같고 누가 어떤 분들이 주로 갔는지 신 기자는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초반에는 원래 우리 골프라는 게 부자 스포츠 그런 얘기 이런 있지.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계층들이 즐겼고, 근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자층 말고도 많이 즐겼던 그 직군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 공무원분들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거 직업 윤리 강령이라 그래서 네. 공무원 분들이 그때 부킹 민원을 되게 많이 넣었었어요. 못하게 한다. 이런 윤리 강령이 나왔던 게 한 2000년대 초반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킹 순서가 공무원 1순위, 언론인 기자 2순위, 그다음에 주변에 힘 좋으신 분들 3순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국내 골프장 부킹. 그렇죠, 부킹.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부킹의 한 20-30%는 공무원분들한테 배정을 해줄 정도로 부유층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즐겼다. 초반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2019년까지 일단 해외 골프 여행의 그 숫자나 어떤 성장세는 꾸준히 있었죠. 많이 늘어났죠. 제가 빅데이터 보고서 같은 거를 좀 조사해 봤더니 네. 국내 그린피가 상승하면서부터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2012년도에는 한 160만 명 정도 이상 가시던 분들이 네. 2017년 갑자기 한 5년 정도 사이에 한 100만 명 이상이 확 증가를 하셨고 264만 명이 되셨는데 그게 전체 해외에 가시는 출국자 수의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자체 통계로도 2018년이 2017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상승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2019년이 되면서 한 30% 이상 또 추가로 상승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기자의 시각에서 본 해외 골프 여행의 어떤 포인트 같은 걸 짚는다면 네. 연도별로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200만 명 돌파 시점이 있어요. 그게 2014년이거든요. 아, 해외 골프 여행. 해외 골프 인구가 200만 명 돌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통계가 하나 있는데 네. 200만 명이 해외에서 나가서 썼던 돈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국내 골프장들 있죠. 당시에만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그때 국내 골프장들 매출이 3조 5천억 정도. 그럼 해외에서 더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전문 용어로 뭐 골프 뭐 관광 수지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게 마이너스로 약간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이 2014년이라서 그때부터 진짜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해외가 이제 앞서면서 그렇죠. 예. 국내보다 더 많이 연령도 좀 변화가 됐겠죠. 그렇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보통 5060의 전유물인데 점차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진짜 나중에는 코로나 이후에 3040까지 즐기는 그런 좀 대중적인 스포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14년이 어떤 그 전환기가 됐다면 그때 이제 환율 같은 것도 좀 영향이. 그렇죠. 이게 사실 원화 가치가 높을 때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낮을 때 그때 많이들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프를 딱 보면 원화 우리 가치가 높을 때 있죠. 그때 해외를 많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꾸준히. 근데 그렇게 2017, 18, 19년까지 좋던 이 해외 여행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겪는 네. 걸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습니까? 일단은 출입국 자체가 전혀 되질 안 되니까. 않으니까요. 일단은 뭐 나가실 수도 없고 해외에 계셨던 교민분들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뭐 암흑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2020, 21 요 때는 개인적으로도 힘드셨고. 그때는 이제 저도 집에서 그냥 놀면서 예, 그냥 TV 보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그러고 지내다가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풀어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혼자 가서 또 골프도 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때 태국에 계실 네, 수밖에 태국 없네요. 내에서는 뭐 잠깐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때는 뭐 전혀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거의 공짜로 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당시에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2022, 23 되면서 다시 또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 레저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정도의 그 수준인지. 지금 폭발적인 사실은 이게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골프 인구만 300만 명 지금? 돌파를 했고요. 10명 중에 4명은 이미 해외 골프를 경험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여행관광협회라고 있어요. WTTC. 네. 여기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골프 시장 성장률이 10% 이상씩 계속 자라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축이 되는 골프 인구 모여 있는 곳들이 한중일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 시장을 우리 한중일에서 또 주도를 하면서 열심히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막혔던 물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그렇죠. 있지만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자 스포츠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부자, 그러니까 모녀 스포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나가고 엄마랑 딸이 나가는. 그래서 이 비중도 패키지에서 보통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 정도로 되게 대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MZ 세대를 중심으로 그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맞아요. 분석이 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해외 가면서 그 좀 자녀분들이 부모님 모시고 또 모시고 가는 또 경우도 나가는 생기고. 거죠. 네. 오. 그럼 이게 성별이나 연령별 통계가 좀 있습니까? 저기가 연령대별로 조사된 자료인데요. 20대가 6.4, 그리고 30대가 9.7, 요때까지는 10%를 다 못 넘죠. 네. 40대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16.9, 50대가 19.8. 근데 특이한 게 60대부터 또 줄죠. 그렇네요. 네, 60, 70이 12, 6%대로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있죠. 네. 여성 골퍼 비중은 전체의 한 35% 정도 보는데 여성 골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2022년 말인데 네. 그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냐면 홈쇼핑에 네. 해외 골프 패키지가 상품이? 상품이 등장했던 시점이 2022년 말.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분들 있죠.
그리고 많이들 즐기게 된 그런 또 계기가 됐습니다. 아, 홈쇼핑은 여성들이 많이 보니까. 지금은 남자분들이 더 많이 보죠. 그런가? 네, 근데 그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볼 때. 아니, 여성 비율이 35%면은 이건 적지 않은. 그럼요, 네, 되게 많죠. 그래서 골프 산업계 분석도 여성 골퍼들의 그 수요를 알고 있어서 거의 막 집중 공략하기도 하고. 네. 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골프장 내장객 수가 2023년과 대비하면 3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비중은 더 늘고 있는 네. 건가? 2019년 일단 코로나 이전 대비한 2023년 통계를 저희 회사의 통계를 보면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저희 고객님들이 더 느신 거죠. 그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성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 늘어난 거예요. 해외 네네. 골프 여행이 국내보다. 이게 국내는 줄었는데 해외는 늘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만나본 그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재미를 들리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해외로 오는 게 더 편하다는 느낌 내지는 더 재밌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특정한 시점에 국내가 줄었는데 해외가 늘었다 이러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딱 볼 수가 있는데 2021년 기준 코로나 당시죠. 네. 그때 국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골프를 쳤다고 응답을 했던 분들이 20.7%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게 2022년도에 17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줄었네. 반대로 네. 해외를 다녀온 분들 중에 골프 쳐봤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2021년도에 해외에서 골프 즐겼다는 사람들이 34%인데 이듬해는 2022년이죠. 37%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41.7%까지 늘어났습니다. 40%를 네, 넘었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국내는 줄고 해외가 늘어서 굉장히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 볼 수 있고요. 해외 나가잖아요. 국내에서 만약에 2번 칠 거면 진짜 그냥 한 번은 국내, 한 번은 해외 나가서 치자 이래가지고 그냥 해외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뭐 비용인가? 뭐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불만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불만인데 보통 또 이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들 조사를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KFC라고 이야기하거든요. KFC? K는 뭐냐면 K 그린피. 한국의 그린피. 한국의 그린피 가장 높다. 전 세계 1위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설문조사하면 한 60% 정도는 야 그린피 불만이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가 F. F는 4. 그래서 for some. 네 명이서 무조건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성원이 돼야지.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마지막 C. 이거는 뭐 KDP. 캐디. 예. 그리고 뭐 이거 현금으로 또 내야 되잖아요. 막 그렇죠. 찾아가지고 아침에 뭐 맞아. ATM기 찾고 막. 골프장엔 ATM이 다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많다 이런 거죠. 야, 그게 또 KFC 이렇게 얘기가 되네. 그래서 그 F인 4인 의무라든지 캐디 같은 문제는 좀 골프장 측에서 전향적으로 지금 노력도 많이들 하고 노력하고 많이 있죠. 노력하고 네. 그러니까 안다는 거지.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K 그린피는 아직은 조금. 그거는 힘든가 봐요. 터치하기가 곤란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일단 해외로 나가는 숫자가 많다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김 이사님도 마찬가지 생각하죠. 네. 동남아를 떠나서 뭐 다른 곳도 가보면 해외에 가보면 꼭 멤버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비싼 돈을 내지 않아도 꼭 멤버를 사지 않아도 골프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뭐 제가 사는 태국 같은 경우는 뭐 군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행정기관 같은 데서도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2, 3만 원에 그린피 2, 3만 원에도 치실 수 있으니까 거의 뭐 그 정도면은 실내 골프장보다 오히려 저렴한 수준이라고 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건데 한국에서 한 번 칠 수 있는 돈으로 해외에 오시면은 그린피만 갖고 계산을 했을 때도 3-4번 이상 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제 1인당 객단가가 보통 골프가 35만 원, 40만 원까지도 보는데 그럼 특급 호텔 1박 값이잖아요. 힐링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근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불만 사항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식음 가격. 아, 그것이 비싸지. 그 며칠 전에 청담동 떡볶이 가격 4만 5천 원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여기 클럽하우스 가면은 보통 아, 가격이 45,000원, 5만 원, 뭐 차돌 넣었다고 5만 원씩 받거든요. 빙수 5만 원. 빙수 살인적이죠 사실은. 그 옛날에 우리 대중화되기 직전에 그늘집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 계란 하나에 3,000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티업 간격 아까 우리 잠깐 언급 주셨지만 7, 8분 막 밀어내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카트 있죠. 카트. 네. 카트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뭐 5인승 타고 가는데 요게 요즘에 유행이 리무진 카트라게 나왔어요. 굉장히 좀 기분은 좋은데 가격이 따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비자발적인 어떤 바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불만 사항으로 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외 골프 여행 이야기할 때도 역시 그린피, 카트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 골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빠지지 않는 부분. 그러면 이런 그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뭐 식음료 가격, 티업 간격 이런 것을 해외에 가면은 가격 대비해서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랑 좀 않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동남아시아 골프장에 오시면은 보통은 1인 1캐디 내지는 2인 1캐디인데 그렇게 이제 케어를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한국의 뭐 거의 절반 뭐 또는 4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는 플레이 속도가 한국은 한 캐디가 여러 명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여러 골퍼를 여기는 한 캐디가 한 명의 골퍼를 관리하기 때문에 플레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장점도 있고요. 내가 막 서둘지 않아도 내가 막 클럽을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7번 그러면 7번 챙겨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은 카트 도로를 따라서만 카트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는 비만 오지 않는다면 페어웨이 안까지 카트가 들어가서 특히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 걷기에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여성 골퍼라든지 그런 분들도 좀 더위를 좀 덜 느끼면서 치실 수가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동남아도 그렇지만 음식 가격이 한국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외부 일반 식당에서 드시는 정도 가격만 내시면 골프장 안에서도 음식을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밖에 보니까는 올해 수박 주스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수박 주스인데 예, 그게 한 잔에 보통 골프장에 가셔도 5,000원 안쪽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네, 네.